기록을 좀 할까요? 어떻게 되는 거네. 여기를 표현한 거죠, 여기. 왠지, 왠지, 여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림을 2D로 그리게 되면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리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리죠, 보통 우리가. 근데, 그,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초상화를 그릴 때, 주위에 친구들을 그릴 때, 그 친구의 이목구비를 그냥 똑같이 그려도 걔랑 닮은 애가 있고, 아무리 걔랑 이목구비를 똑같이 그려도 걔랑 다르게 보이는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선이 약한 사람들, 약간 둥글둥글하다든가 좀 약간 동양적인 사람들은 눈, 코, 입을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걔랑 이상하게 별로 안 닮아 보이는데 선이 굵은 사람들은 네, 그냥 선으로만 눈, 코, 입을 그려도 그 사람처럼 딱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애기들이라든가 약간 선이 약간 이렇게 약한 사람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선이 굵다, 선이 얇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서 손이 약간 얇고 약간 둥글둥글하고 약간 여리여리하게 어떤 생긴 얼굴들은 음영을 조금 제대로 좀 파악을 해주시고 음영을 좀 제대로 그 해줘야 돼요. 그걸 똑같이 하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선이 굵은 캐릭터는 대략적으로 그런 덩어리들이 딱딱 보이는데 약간 이런 둥글둥글한 캐릭터들은 그런 3D로 모델링을 옮길 때는 그런 표현들까지도 머릿속에 다 인용을 해주시고 만드셔야 돼요.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면이고 어느 정도부터 점점 면이 꺾여 나갈 것인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표현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꺾겠죠. 여기까지가 딱 정면이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지금 여기가 딱 정면이고 여기서 딱 꺾이는 느낌이 아니겠죠. 2D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3D는 이게 사람이 이게 어떻게 각이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각이져 있어도 여기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헤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토폴로지가 이게 여기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좀 똑같은 간격으로 하더라도 여기는 점점 촘촘해지겠죠. 이해되세요? 네. 네. 정면으로 이걸 정면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어 있는 이 네모를 이렇게 보는 거랑 얘를 투시 약간 비스듬하게 넣어서 투시가 들어가서 보는 거랑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의 간격과 여기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듯이 얘네들이 간격이 여긴 똑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2D로 봤을 적에는 이런 개념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얘를 3D적으로 봤을 적에는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네, 좀 정면으로 보이다가 언제부턴가 꺾일 것인지 꺾이는 것도 완만하게 꺾일 것인지 급격하게 꺾일 것인지 그게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게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훈련이 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참고를 또 해야 되고 다른 캐릭터들 이 캐릭터와 비슷한 느낌 내가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캐릭터와 비슷한 어떤 그 앞에 선배들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토폴로지가 보여지는 캐릭터를
구하셔서 그거를 보시면서 얘의 토폴로지를 이제 한번 네, 만져보듯이 혹은 연구를 하시면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냥 네모로만 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가 만들어지겠죠? 아마도 여기가 내가 볼을 여기를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 얘는 지금 보면은 이 2D 캐릭터는 볼이 없어. 그냥 저기 구체에 그냥 눈 이렇게 있고 코 있고 입 있어요. 요거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거대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 이쁠 거라는 예상하는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럼 많이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우의 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요거 그냥 요거대로 만들면 별로 안 이쁘겠구나.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45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얼굴이 이렇게 옆모습은 또 이렇게 된다. 이건 2D적인 개념인 거고, 3D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입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윗입술이 이렇게 돼 있고 돼 있잖아요. 요것도 요거를 요대로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이쁘게 될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윗입술, 뭐 아랫입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기 때문에 윗입술, 아랫입술을 만들어준 거고, 일반적으로 윗입술, 아랫입술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냐면, 윗입술이 음영이죠. 아랫입술은 빛을 받으니까 여기가 뭐 밝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이 2D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구조를 파악하셔도 되겠고, 저는 또 제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아예 구조를 파악하는 걸 가지고 변형을 시킨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느낌의 코를 만약에 내가 정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여기서 꺾일 거고, 또 여기서 꺾일 거고. 왜? 코가 약간 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딱 꺾이니까. 근데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코는 별로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지만, 근데 그냥 얘를 약간 스릴적으로 고민을 해서 만든다고 치면, 네, 가운데는 일단 선이 하나 가겠지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코를 이렇게 만든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지만. 코의 모양을 바꾼 거죠. 약간 구조적인 형태로. 자, 나중에는 저도 이제 뭐 옆모습을 조금 더 이제 손을 봐야겠지만, 옆모습도 고쳐야 돼요. 옆모습도,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해놨으면, 옆모습도 이런 앞모습의 구조적인 형태를 유념해 두고, 그 다음에 옆모습도 바꿔야겠죠, 제가. 추후에. 나는 입술의 형태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놓은 거.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직은. 바꿔 줘야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눈 자리, 눈 위치도 이제 바꿔야 되겠지만. 자, 보시면,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또 이 캐릭터를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면, 얘가 옆모습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앞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옆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눈과 눈 사이의 이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납작하지가 않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옆에서 여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얘는 지금 이 여자의 치고 눈이 너무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콧대가 엄청 높은 거예요. 아, 근데 앞에서 보면 코는 되게 작은 캐릭터거든요. 지금 보면은. 코는 되게 작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탁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는데, 그런 것 치고 여기가 지금 이 눈과 눈 사이 이쪽이 너무 이건 얘는 완전히 그 코를 집어넣은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죠. 힌트적으로. 그러니까 애의 인상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면에서 느껴지는 인상이 나올 수가 없는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2D로만 봤을 적에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얘는 눈을 앞으로 끄집어내든가 눈을 앞으로 빼든가 아니면 얘가 이렇게 더 들어가든가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만 넣어준다고 치면 얘는 코가 이렇게 나올 수가 또 없어요. 지금 여기서의 느낌처럼 코가 나올 수가 없어. 얘는 코 되게 큰 애야. 이렇게 되면. 코가 되게 커요. 여기서부터 콧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애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코가 해서 여기서 코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해놓고 그렇다면 눈이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줘야겠죠. 눈이 앞으로 가지고 한 앞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이 정도까지 보일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돼. 뭐, 사람 기준이라는 게, 보통, 근데 실제로도 어떤 사람은 정면 얼굴이랑 옆모습의 인상이 되게 다른 경우가 있죠. 본인은,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봤을 적에 정면 얼굴을 보고 자기의 옆면 얼굴을 보면 이게 인상이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거를 보통 느낄 때가 많아요. 본인이 볼 때는. 근데 이제 제 3자가 이렇게 나를 볼 때는 옆모습이나 정면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면 얼굴이랑 옆모습 얼굴 인상이 되게 다른 느낌의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 때는 좀 기준이 이제 정면 얼굴을 기준 먼저 그리겠죠. 정면 얼굴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옆면 얼굴을 그리는데 그거는 사람의 경우는 그 인상을 좌우하는 게 정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저기 2학년들 요번에 수업 때 제가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네, 얘의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앞모습일까요? 옆모습일까요? 당연히 옆모습이겠죠. 옆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모습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된 거고, 일반적으로 사람 같은 경우는 정면을 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옆모습. 근데 이제 제가 그 너무 특이한 캐릭터는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런 캐릭터들. 코 되게 큰 캐릭터들. 코가 되게 막 이런 캐릭터들은 또 달라지겠죠. 접근법이. 네. 입이 가리네. 그 자, 이런 캐릭터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포함할 때도 이 옆모습만 보고도 아, 턱이 발달하지 않았구나. 근데 이 사람이 옆모습에서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옆모습은 이렇게 보이는데 앞모습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지, 당연히. 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턱이 얇은 사람들은 네, 좌우의 턱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얘 인상을 이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치면 좁게 나오겠죠. 좁게 나와야지 얘 인상을 그대로 가져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 인상을 어느 옆모습이 뭐 주가 되는 캐릭터를 만들든 정면이 주가 되는 캐릭터를 만들든 간에 그 캐릭터의 인상을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 한다면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서 얘는 옆모습 혹은 얘는 앞모습에서는 턱이 약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턱이 좁게 나와야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다음에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폴로지를 진행을 한다든가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캐릭터를 그냥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2D를 하시더라도 캐릭터 디자인을 하실 때 구조적인 개념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사실 그 2D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그 캐릭터는 3D로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캐릭터가 그냥 바로 나와요. 좀 그런 인상들이 쉽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캐릭터로. 좀 이게 훈련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디즈니 캐릭터들, 픽사 캐릭터들, 그 2D 캐릭터들이 3D적인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픽사라든가 그런 캐릭터들, 옛날 2D 캐릭터들도 우리가 걔네들을 그냥 3D로 옮기면 충분히 그냥 바로 옮길 수 있을 여지가 되어 있어요. 걔네들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자두라든가 뭐 약간 2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은 구조적으로 약간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대로 3D로 옮기기엔 좀 부족한 캐릭터들이죠.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게 좋죠. 구조적으로 파악이 되고 2D 캐릭터를 만들더라도
구조적으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2D 캐릭터를 디자인하시는 게 이게 당연히 낫죠. 그렇죠? 그 인상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던 기존에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오시든 간에 구조를 먼저 파악해라. 이게 먼저 주가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쓸데없이 막 그림을 여러 가지로 그렸기 때문에 다시 불러올게요. 그래서 그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를 먼저 뭐 수정을 하시든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듯이 간에 그게 먼저 선행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2D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걸 그대로 옮기는 건 조금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서 구조적으로 좀 바꿨어요. 바꾸는 형태를 먼저 취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토폴로지를 해보는 거죠. 자, 토폴로지를 저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토폴로지가 나와 있는 캐릭터의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변형시켜서 2D를 뭐 만들든가 아니면 그냥 뭐 이런 토폴로지가 나와 있는 캐릭터를 구하세요. 구하시고 만들어 보셔도 돼요. 이걸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시고 새롭게 만든 걸 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토폴로지를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아직 우리가 뭐 확실하게 정한 거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디자인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직 못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토폴로지가 나와 있는 캐릭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뭐 머리카락만 바꾼다거나 뭐 눈의 크기만 살짝 바꾼다거나 해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토폴로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캐릭터에 옮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드셔도 좋고요. 저처럼 기존에 이제 참고할 만한 캐릭터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걸 토대로 토폴로지를 만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이쪽은 요거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뭐 복붙해도 되고 아니면은 네, 그냥 이대로 냅두고 그냥 만드셔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캐릭터랑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참고하는 캐릭터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딱 봐도 코가 너무 작잖아요. 다른 이런 캐릭터들에 비해서 코가 작고 입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오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참고를 하는 거죠. 참고를 해서 또 참고를 한 거를 가지고 토폴로지를 이제 만든 거죠. 이런 캐릭터들을 토대로. 자,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만들고 뭐 여러분들이 한 뭐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많지도 않아. 한 10개 정도? 한 10개의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치면요. 굳이 이제 여기 토폴로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가 돼요. 한 10개 정도만 만들어도. 왜냐면 그 10개를 만드는데 계속 리토폴로지라고 하죠. 계속 다시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작업을 할 거란 말이죠. 캐릭터 하나 만들 때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한 10개 만들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주위 친구들 얼굴을 보면 이 가상의 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요. 제가 옛날에 당구에 심취했을 때 이렇게 자면서 자고 자기 전에 천장을 이렇게 보면 당구공이 이렇게 보이고 당구공을 이걸 이렇게 치면 쓰리쿠어를 어떻게 쳐야지 이게 쓰리쿠션이 되겠구나 이런 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3D도 마찬가지예요. 3D도 제가 한참 이제 모델링 열심히 만들 때는 저는 형광등 같은 거를 볼 때도 저 토폴로지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게 있고요. 저 형광등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이게 될 때가 있었죠.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캐릭터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지만 음, 이런 걸 여러 번 하다 보면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캐릭터를 만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디자인한 캐릭터를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일단은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은 내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 거야. 그리고 뒤에 이를 디자인을 했어. 그 다음에 디자인한 캐릭터의 가상의 토폴로지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옮겨가서 만드시는데,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버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머릿속에서 자꾸 똑같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던 사람들이라서. 근데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차아차. 똑같이 만들려고 할 필요 없지. 일단 만드는 거야. 얘를 그냥 얘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서 조금씩 벗어나면 어때? 어, 얘를 기준으로 놓고 일단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해놓은 토폴로지에 맞춰서 일단은 면을 한번 리토폴로지를 또 해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얘가 똑같이 되면은 정말 좋은 거고, 얘가 똑같이 않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사람처럼 보이더라. 좀 균형이 맞는 사람이 돼요. 어느 정도. 똑같지 않더라도. 얘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거 작업들을 좀 먼저 해놓고 하다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던 사람들이라서 자꾸 은연중에 얘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식치 않더라도, 내가 막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는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균형감 있는 캐릭터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같이 않은 캐릭터가 나오는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하실 때는 이런 선행 작업이 귀찮더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받지 마. 그 다음에 만들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쌓이다 보면, 얼추 캐릭터가 균형감 있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폴로지, 리토폴로지 하는 게 조금은 익숙해진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네, 또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어, 닮게 만들어야지. 닮게 만들어야지. 똑같이 만들어야지.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령이라면, 뭐,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한 가지 요령이라면, 이런 캐릭터를 토대로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만들어요. 먼저. 뭐,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변경할 수도 있겠죠. 네, 변경하고 난 다음에, 얘를 그대로 여러분 캐릭터에 약간 수영을 약간 반투명하게 해놓고, 네, 반투명하게 해놓고, 이 토폴로지를 그대로 여러분의 캐릭터에 약간 투영시키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쉽게 접근하는 거겠죠.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코 모양 뭐 이렇게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코가 어떻게 꺾이지? 이 꺾이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를 넣어주고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이렇게 비슷한 내가 원하는 캐릭터와 비슷한 형태의 애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캐릭터를 여러분들 하신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엣지 흐름 같은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 캐릭터에 수용시켜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놓지만 내가 만드는 데 있어서 얘랑 똑같이 만들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토폴로지를 먼저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놓지만
분들을. 이 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만들다 보면은 이게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계속 수정을 하다 보면 얘랑 똑같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굳이 그렇게까지 얘랑 완벽히 똑같아야 돼. 면의 개수 똑같아야 돼.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캐릭터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 여기서 이렇게 끊기는 거. 이것만 가져가도 돼요. 이런 것만. 큰 느낌만. 여기서 이제 엣지가 이게 얘처럼 이렇게 되지만 뭐 여기서 뭐 두 개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더 많이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요런 데서 똑같이 해야 될 거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큰 느낌만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큰 느낌만. 요것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런 느낌들. 이렇게 끊기는 부분들. 왜 여기서 끊겼는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다 보면, 네, 끊기는 거거든요. 여기 이런 데도 굳이 이런 것들을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큰 느낌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저처럼 새롭게 만든다. 좀 새롭게 만들면서 참고를 하지만, 새롭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디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냐면, 이 토폴로지를 만드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게 좋아요. 코랑 입부터. 코에서 입.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 나가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요령이 있다면. 제가 이걸 이제 이 캐릭터를 어떻게 했냐면 코부터 한 거예요. 코부터. 코부터 해서 왜냐면 자 봅시다. 눈부터 이렇게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코의 면이 여기가 개수가 얼만큼 나올지가 답이 안 나와요. 엄청 많이 쪼개져야 될 수도 있어요. 눈부터 하기 시작하면. 근데 내가 여기 코부터 중심부터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잖아요. 중심부터 해서 사지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결국에는 얘네가 엣지가 이렇게 모여서 코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캐릭터들이 토폴로지가 상대적으로 코랑 입이 더 촘촘하고 그 다음에 점점 뻗어나가면서 완만하게 넓어지는 형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코부터 여러분들이 토폴로지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서 토폴로지를 만들어서 한번 가상으로 해보시면 좋아요. 코부터, 입부터, 코랑 입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해 나가 보시면서 그러다가 또 여기 눈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 주시고 자 요런 데 부분이 왜 이런 식으로 나왔냐 아까 말했던 구조적인 거를 생각을 같이 해주니까 여기서부터는 꺾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면이 이렇게 될 것 같아 해서 만든 거예요. 저도 보면은 코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점점 넓어지죠. 촘촘하고 촘촘하고 넓어지죠. 코부터 저는 이제 얘 캐릭터들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디자인이 좀 다른 약간 더 사실적인 캐릭터의 디자인이 있다면 제가 드릴 영상이라든가 네, 그런 캐릭터를 좀 참고하시면서 코를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토폴로지를 해보시면 좋겠죠. 혹시 질문 있을까요? 성웅이 학생 들어왔네.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토폴로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캐릭터를 만들 때는 절대 이 토폴로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이 토폴로지를 정리하거든요. 그거를 리토폴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리토폴로지 하는데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아직 저는 자기는 캐릭터 디자인을 아직 컨택을 못 하신 분 계세요? 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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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직 캐릭터를 선택을 아직 못했다. 이혜원 학생, 네. 캐릭터 가지고 왔어요? 다른 수업에서 만들었던 캐릭터 턴어라운드 쓰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알고 가져갔대? 알고 가져왔던 게 아니라, 저번에 방학 아, 전에 수업했을 때 썼던 거 그냥 쓰려고 합니다. 그냥 그거 하려고 가지고 온 거구나, 처음부터. 네. 네. 그럼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해보세요. 여러분의 캐릭터 포토샵에다가 대놓고, 여러분의 캐릭터 턴어라운드 만든 거에다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옆모습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직 옆모습을 좀 안 바꿔놔가지고, 저 옆모습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저는. 네, 네. 어. 네. 저는 지금 토폴로지 지금 정면만 좀 해놓고요. 지금 옆모습 좀 바꿔놓고 이제 할 건데, 저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네. 너가 뭐 질문하는 거 아닌가? 네, 아니면 넘어가고. 같이 하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는데, 그,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폴로지 여러분들 직접 하기 전에. 루핑 되는 거, 눈 주위 루핑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코에서 입 주위 루핑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루핑 되는 게, 자, 아유, 루핑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요거 잘 보시면서 해주세요. 여러분들 토폴로지 하실 때 너무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 시간이 되면야 뭐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해도 어차피 그렇게까지 똑같이 안 나오게 될 거예요. 만들다 보면. 물론 시간이 들으면 똑같이 되겠지만. 그래서 뭐 네. 뭐 일단 오늘 한번 내내 한번 해볼 거예요. 토폴로지 이거 먼저 쭉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야에 불러가서 이제 하늘 할 거니까 오늘 다 나올까? 뭐 일단 이따가 한번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공통적인 이런 엣지의 흐름들. 나머지는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서 뭐 이렇게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꽂혀가지고 뭐 겨냥을 하던 여기서 뭐 여기 미간에서
뭐 콧대를 여기서부터 만들어서 뭐 만들든 이거는 이제 상관없어. 이런 것들은 다 내 맘이에요. 중요한 건 눈 주위 루핑되는 거, 코에서 입으로 루핑되는 거는 비슷해요. 모든 캐릭터들이.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가. 아주 인상이 이렇게 특이한 캐릭터를 만들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코에서 막 이렇게 이 주름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노인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뭐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맺히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아예 토폴로지를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감춰져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가 아닌 이상은 네, 일반적으로는 다 비슷해요. 이런 카툰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저기 정면이 자 이거 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를 만들어야 돼 이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저도 이렇게 영상 보면서 똑같이 해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물론 저기 사실형 인간 그러니까 극화 극적 극화 그러니까 약간 더 사실감 있는 사람을 만들 때야 뭐 따라해보기도 했지만 물론 그런 일이 또 별로 없었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네. 이거를 내가 이 사람처럼 똑같이 만들어야지 하는 거를 이거는 그냥 참고예요 참고 이렇게 귓바퀴가 만들려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지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만드시면 돼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귀도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뭐 이런 게 뭐 학원에서만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이런 거를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정답이냐 생각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루핑 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면이 루핑이 많이 안 되고 중간중간 쪼개지면은 면이 찢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정면이 안 나오냐? 안 돼. 어, 네. 보시면 루핑 되는 거. 이게 왜 루핑을 해야 되냐면 이거 설명을 했지만 애니메이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니메이팅 때문에. 움직일 때. 입을 움직일 때, 눈을 움직일 때, 눈을 깜빡일 때, 턱을 움직일 때, 이것 때문에 루핑되고 이런 것들을, 네, 기본 골격을 만드는 거지. 얘가 만약에 움직일 애가 아니면 면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면이 이렇게 돌아서든 간에 그냥 똑같이만 만들면 되겠지. 근데 얘가 입을 움직이고, 이렇게, 뭐 입술을 움직이고, 코를 움직이고,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때문에 네. 이거를 정리를 잘 안 해주면 입을 움직일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이 떡각떡각 움직인다거나 덜덜덜거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원래 영상을 보기로 했는데 토폴로지 설명을 좀 미리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요거 영상을 영상도 보시면서 참고 영상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토폴로지 하실 때 그 뭐부터 먼저 하냐 이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먼저 영상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실 때
콧망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콧망울 정리하고 콧구멍 만들고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입의 흐름이 이 엣지의 흐름들이 얘도 약간 사실적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부분에서 이 코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달라질 뿐이지 네, 이 얼굴을 이루는 흐름들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냐면 얘는 똑같이 애니메이팅 해야 되니까. 제가 얘를 가지고 온 거는 그 단순히 이 터폴러지의 흐름만 해놓은 게 아니라 얘는 약간 그 근육의 흐름, 근육에 의해서 이 피부의 흐름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지금 모델링을 하는 거라서 네,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사실적인 캐릭터를 하실 때는 네, 이런 캐릭터를 좀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턱 이런 부분들도 네, 이런 인간형 캐릭터는 약간 턱 만들 때도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네, 디테일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캐릭터의 토폴로지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거 할 테니까 네,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네, 얘기하시고요. 저희 시간은 충분히 같이 한번 해보면서 할게요. 저도 시간 드릴 때는 한번 같이 한번 저도 하겠습니다. 12시 20분에 시작할게요. 12시 20분에. 네. 내가 기록을 언제 끝내는 했었던 거지? 네, 아까도 그냥 설명드릴게요. 다시 50분, 49분이지만 아까 잠깐 저기 이 간격 이 선 얘기하면서 등고선 얘기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지도상에서 뭐 어떤 산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산을 옆에서 본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등고선을 보면서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완만하게 가다가 살짝 올라오다가 완만하게 가다가 여기서 또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형태로 우리가 산을 유추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에서 본 어떤 등고선을 가지고 이 선의 간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아 산이 이런 형태처럼 생겼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표현을 해놓는 거죠. 지금 우리가 토폴로지를. 그래서 얘 얼굴이 좀 앞에서 보면은 넓게 가지만 이제 뭐 이런 꺾이는 부분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꺾이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표현을 해 봄으로써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좀 도움을 받는 건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익숙해지시면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까지 그 토폴로지를 이렇게 가상의 토폴로지를 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 모델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놓으면 해주면서 작업을 계속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 캐릭터 모델링 처음에 할 때 그냥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를 그 내가 디자인한 캐릭터에다가 미리 한번 해놓고 작업해보기도 하고 해봤지만, 그 미리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하게 되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돼요. 모델링을 만들 때. 면을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되도록이면 여기 뭐 여기 이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막 개수가 맞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할 때 이 눈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 저기 하던 거에다가 잠깐만. 됐다. 네, 그다음 뭔 얘기하려다 말았지? 까먹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렇게 됐지? 네네네. 눈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눈을 따로 눈의 중심점이 여기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이왕이면 여기 위에 있는 이 개수랑 여기 이 중심축을 또 해서 여기 있는 개수가 되도록이면 좀 맞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좀. 근데 이제 여기 코 쪽으로 가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리터폴러즈를 하다 보면 이런 데 개수가 더 늘어나긴 하지만, 기본 그 중요한 토폴로지는 여기 좀 이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우리 육면체 기본 도형으로 작업을 할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딱 맞추기가 편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디테일하게 작업하면서 점점 이제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는, 늘려나가다 보면은 이제 개수가 조금씩 뭐 안 맞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되도록이면 여기 중심점이 지나가는 이런 가이드 라인 같은 것들은 이게 되도록이면 좀 맞는 게 좋습니다. 특히 눈을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이 중간중간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맞춰놓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체크 이거 할 때 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하다가 뭐 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겠지만, 그러기면 큰 느낌들은 비슷하게 가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이제 이걸 뭐 정리를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정리를 할지 모르겠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정리 안 하더라도 대충 네,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뭐 아까 등고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더 좋죠. 더 완벽한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더 좋죠. 아무래도 여기도 사실 잘못된 거야.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쪽부터 와야 돼. 여기는 완만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어긋나 있는데, 네, 조금씩 더 수정해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 우리 목요일에 할 때는 최대한 잘 맞춰놓고, 앞모습 옆모습 그 토폴로지를 얼추 다 맞춰놓고 그거 가지고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 앞모습 옆모습 이미지 따로 이미지 만들어서 여기 마야로 불러오는 거.
따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필요 없죠? 다들 할 줄 네. 아시죠? 네. 네. 저도 이제 네, 헷갈려요 저도. 이게 포토샵 하다가 맨날 마야로 하고 이러면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 저기 공룡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팔을 내렸을 때, 팔을 들었을 때를 가형 범위를 체크를 해놓고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를 중심으로 주석 적선인가? 여기를 중심으로 팔을 들으면 팔을 또 앞으로 뻗으면 이 정도 길이가 되고 팔을 내리면 이 정도 길이가 된다 라는 거를 체크를 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네, 입이랑 눈 주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입을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이게 여기가 간격이 너무 차이가 없다 보니까 움직일 때 이게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입을 움직이는데 여기 눈 쪽이 자꾸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네, 좀 입을 좀 작게 만들었어야 되는 캐릭터였어요. 물론 뭐 정리를 계속 하면야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여러분들 이 작업 최대한 다 해가지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얼추 체크를 해놓으시고 이제 앞모습, 이 프론트 이미지, 사이드 이미지 해서 하시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전 뒤집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마야는 사이드 뷰가 이제 오른쪽 사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패널에서 이제 레프트로 바꿔도 되긴 하는데 네, 뭐 굳이 이럴 것도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라이트로 저 이미지 자체를 저는 반대로 돌려서 이제 불러와야겠죠. 여러분들 가능하면 네 바디까지도 저렇게 손을 들었을 때 내렸을 때의 대략적인 가형 범위까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주셔서 작업을 좀 마무리 지어서 해주시면 불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 시간은 머리 헤드 모델링 위주로 하지만 네, 좀 빨리빨리 진행되시는 분들은 바디까지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낼게요. 끝내고 다음 시간에 네, 오늘처럼 전원체 인원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